자,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태어난 어, 월일, 월일과 그것이 어떻게 내장 기관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각 기관별 이슈는 무엇인지 이렇게 연관짓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일씩, 그러니까 30일씩이죠. 30일씩 한 달을 나눠서. 그러면 1월 21일에서, 12월 21일에서 1월 20일까지의 관련 기관은 비장과 소장이에요. 그럼 어느 게 비장이고 어느 게 소장이냐면,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서 그 이후 15일 동안은 비장이고요. 그 이후 15일은 소장인 거죠. 그러면 비장의 그 기관의 이슈는 활력과 열중이고요. 소장은 수용성과 자립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대장과 폐예요. 대장의 이슈는 협동과 조화, 폐는 기쁨과 가벼움입니다. 2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는 쓸개와 간이고, 쓸개는 저항, 진보, 간은 안정과 보호.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는 부신, 신장입니다. 부신은 용기와 각성, 신장은 순수와 명료성. 4월 20일에서 5월 21일까지는 위장과 간뇌입니다. 위장은 친교와 공감, 간뇌는 중심 잡기와 직관. 5월 21일에서 6월 21일까지는 다리와 손회예요. 행동 목표 다리고요. 손해는 바른 인식과 지각입니다. 6월 22일에서 7월 22일까지는 단전과 심장입니다. 단전의 이슈는 자립, 공생, 심장은 사람, 공간입니다. 7월 22일에서 8월 23일은 대뇌와 목입니다. 대뇌는 주체성, 통합, 목은 소통, 제 소리, 자기 소리라는 뜻이에요. 8월 23일에서 9월 23일 혀와 팔입니다. 혀는 진실, 욕구, 팔은 균형, 자유. 9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는 췌장과 방광입니다. 췌장은 창조력, 환희, 방광은 이완, 조절. 10월 23일에서 11월 22일까지는 성기와 천골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성기는 당당함과 추진력이고요. 천골은 중심과 믿음입니다.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까지는 12지장과 난소, 고환입니다. 12지장은 고요, 지혜, 난소, 고환은 생명력, 만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생월일을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생일이 이건 양력입니다. 기준이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이면 소뇌거든요. 그러면은 소뇌의 각 기관별 이슈 그러면은 바른 인식과 자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뇌가
평생에 신체적인 이슈로 있었나. 다시 말해서 각 기관별 이슈에 해당되는 바른 인식과 자각을 내가 제대로 가동 못 시키면 소뇌에 어떤 장애라든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또 잘 쓴다면 소뇌가 건강하게 잘 원활했을 것이고. 그럼 자 볼게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이슈로 과연 소뇌가 또 바른 인식과 자각이 과연 있었나. 저한테는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하고 해결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올바르게 알고 싶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싶다가 중요했고, 세상에 대해서도 음모론적인 그런 경향까지 포함해서 실체를 알고 싶다라는 게 평생의 이슈였죠. 저희가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그 부분을 잘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신비한 그런 만남이라던가 계기들도 좀 있기도 했죠. 그래서 남다른 시각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환경이 찾아오죠.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인식과 자각이라는 부분은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 중요하고, 저에 대한 바른 인식 중요했겠죠. 그런데 저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을 때, 나를 내가 각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택도 하게 되겠죠. 그게 제 이슈니까. 이슈라는 말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온 이유, 목적, 이런 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영혼육이라고 보면 저는 영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됐죠. 그러면 목회라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한, 또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또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목회관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깨닫게 하는 게 목회였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말씀이라던가 깨닫게 하는 거라던가 현상적인 신비가 일어나도 그 신비에 천착하기보다는 그 신비가 왜 일어났으며 그 신비가 어떠한 삶의 맥락을 이루는 과정에서 계기가 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고, 그걸 또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슈라는 것은 화두라고 해도 좋고 내 영혼의 목적이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가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신이 나한테 부여한 그 쌓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이슈는 그것의 아주 중요한 궁극적 지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바른 인식과 자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이슈로 평생 일관되게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소뇌가 건강하냐? 건강하냐? 이 문제가 중요하네요. 건강한가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만, 어, 저는 사실 소뇌라는 건, 음, 그 소뇌의 기능이라는 게 좀 운동 기능을 만들어내죠. 또 중독적인 경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중독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고, 또 몇 번의 교통사고로 그 손해를 비롯해서 뇌 전반적인 또 척추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손상을 입죠. 그렇게 되면 저의 바른 인식이나 또 자각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뭔가 왜곡되고 편벽된 인식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자각도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포기되거나 또는 충분함에 이르지 못할 수 있죠. 이건 저 인생에 되게 슬픔이 되겠죠. 그러면 제 영혼이 이 땅에서 삶이 내가 성취 못한 삶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거고, 그런 몸부림이 계속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태어난 달, 월, 일, 또 관련 기관, 또 각 기관별 이슈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걸 또 확장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더 있어요. 자, 수온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다리가 있죠. 6월 21일에서 다시 5월 21일에서 6월 21일, 그게 전반부는 다리, 후반부는 소녀라고 했습니다. 저는 6월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면 6월 22일에서 7월 22일의 전반부가 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뇌를 놓고 볼 때 소뇌가 가운데 있으면 그 위에 기간이 바로 달이고, 소뇌가 가운데 있으면 그 아래 기간이 단전인 거죠. 그러면 저한테 과연 이 다리와 단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슈가 됐느냐를 볼게요. 자,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고1 때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발목에 복합골절, 그다음에 정강이도 역시 복합골절이 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다리를 계속 신경 쓰고 살아요. 고1 때부터 거의 한 30 넘어서까지는 이 정강이에 그 나사를 박은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그 부분이 화끈화끈합니다. 근데 의사는 그 나사 안 빼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제가 감각하기로도 항상 다리가 뜨겁거나 붓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고 의식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축구를 못했어요. 두려우니까. 누군가 여기 차기도 하고 내가 공을 찼을 때 여기가 아프기도 하니까, 실제로 아프기도 했으니까요. 자, 다리라는 문제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컴플렉스가 되죠. 그리고 저는 원래는 이 발차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내내 뭐 가로수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고, 이파리 같은 거 보면 차고 다니고, 집에 스위치도 발로 끄고. 그러니까 다리라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쳤다는 거죠. 약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항상 다리에 신경 쓰게 되고. 자, 그럼 다리라는 건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 행동과 목표입니다. 그럼 다리가 불편해졌다는 건 행동과 목표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행동을 하는 게 약화되겠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생각만 하고 행동력을 갖지 못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웅크리고 참고 축적되다 갑자기 과한 행동을 한다던가, 객기 같은 거, 또는 목표도 자꾸 바뀐다던가, 또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 못한다던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다닌다던가, 목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전 부분 볼게요. 자, 두 번째 교통사고 2002년도에 났었죠. 그 두 번째 교통사고로 저는 장파열 수술을 받아요. 장파열 수술이라는 건 이렇게 배를 쭉 찢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약간 피해가요. 배꼽이 가운데 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거서 이렇게 배꼽을 피해서 이렇게 또 찢습니다. 일단 단전이라는 것이 서양의학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 안 하죠. 동양의학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일단 배를 이렇게 찢으면 단전이 회파되죠.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절 때부터 단전 호흡을 혼자서 해왔거든요. 단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객기이기는 해도 어떨 때는 되게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다가 어떨 땐 또 목숨이 몇 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 단전에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단전에 에너지 교란과 약화가 있는 거죠. 자, 단전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립과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평가할 때 쟤는 자립심이 있어 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갑니다. 난 어떻게 해서 자립할 것인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학부 때 내내 돈을 벌어요. 학부 시절 내내. 상당히 많은 돈을 법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그게 부모님이어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어도 기도해서 주세요 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제가 어릴 때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군대가 좀 맘만 먹었다면, 제대로 먹었다면 면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 몸의 환경은.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 병사용 진단서 끊는 5만 원 달라 소리를 못 해가지고 제가 방위병 복무를 하죠. 원래는 면제 가능했는데. 그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라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립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일찍부터 좀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되죠. 반면에 공생이라는 부분은 저한테는 애로가 많았어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잘 어렵고 나만 산다라는 그런 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두려움에 내 미래까지 내가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자립과 공생이라는 게 이슈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단전이 불건강해질 땐 더욱더 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 공생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생겨나가는 게 더 강화되죠. 실제로 제가 그 티베탄 펄신 수련을 할 때 그 마스터가 오쇼 라즈니시의 마지막 연인이었습니다. 독일 분인데 그분이 제 단전 보더니 아우 이거 큰일 난다고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펄싱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한동안 저의 그 단전 펄싱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셨던 상당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단전이라는 게 약하면 단전 깨지면 사실 꽝이거든요. 근데 단전이라는 건 저한테 이렇게 커다란 과제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다 중요하죠. 각 그 장기나 부분마다 다 이슈를 갖고 있고요. 읽어보면 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다 그렇죠. 생각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 거니까 모든 장기가 필요하듯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제 몸에 그런 부러지고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1년씩 병원에 있고 또 후유증을 몇 년씩 앓는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실제로 단전과 다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저의 손해에는 뭐 18m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고1 때 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면 충돌 사고니까 목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갔겠죠. 당연히 경추통이 들어오고 디스크가 들어오고 손해에 뇌 공급이나 혈관 공급이나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됐을 것이고 신체는 항상 불편감을 갖게 되죠.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항상 흔들어서 목을 풀어서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계속 평생을 짊어지고 지금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의 신빙성을 제가 좀 강변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을 제가 라이프 디자인 할 때 이 자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또 주변 사람을 한번 여기서 적용을 해보시면 그들이 그 장기를 다치거나 또 항상 안 좋거나 이럴 때 그 장기가 탈이 나거나 그래서 그 장기에 해당되는 이슈를 가지고 살거나 그런 거죠. 또 무력 좋다면 그 장기와 그 이슈를 가지고 인생을 관통해 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그 도구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전히 보시다시피 저는 그 바른 인식과 자각이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서 이슈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고 또 사명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자립 공생 이 부분도 저희 라이프 디자인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힘을 갖는 것, 그런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하는 그런 방편을 찾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행동과 목표라는 것은 뭐 당연히 라이프 디자인을 우리가 했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고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훈련들 또 그것을 계속 관리해주는 일들 계속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저의 이 땅에서의 존재 방식인 라이프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 다리, 손의 단전, 그래서 다리의 행동, 목표, 손의 바른 인식 자각, 단전의 자립 공생,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로. 여러분들의 이슈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좋은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